지하철 한켠이 소란스럽습니다. 진보와 보수, 보수와 진보, 진영을 대표한 듯한 두 분이 언쟁을 벌이는데요. 주변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만류에도 언쟁은 계속됩니다. 급기야 경찰을 부르겠다는 누군가의 고함에 언쟁은 누그러집니다. 며칠 전 제가 직접 목격했던 광경입니다. 요즘 이렇게 진영을 표방하면서 목소리를 높이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작금의 정치적 분위기가 반영된 결과겠죠. 이를 두고 대한민국이 갈라졌다는, 대한민국이 쪼개졌다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자신의 정치적 철학을 이야기하는 걸 탓할 수는 없죠. 다만 철학을 강요하는 건 문제가 다를 텐데요. 사실 정치에 관한 이야기가 메인은 아니고요. 메인은 우리 뇌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오늘의 책은 정의 중독입니다. 청순한 모범생 이미지로 잘 나가던 여성 탤런트가 불륜을 저질렀다. 식당 종업원이 문제가 될 만한 영상을 장난으로 SNS에 올렸다. 대기업이 광고에서 차별적인 표현을 사용했다. 이런 기사를 보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사실 여러분과 직접적인 관련도 없는데요. 강한 분노와 미움의 감정이 생기시나요? 그렇게 욕을 한 바가지 퍼붓고 싶으신가요? 타인에게 정의의 철퇴를 가하면 뇌의 쾌락 중추가 자극을 받아 쾌락 물질인 도파민이 분비된다. 이 쾌락에 한 번 빠지면 쉽게 헤어나지 못하며 항상 벌할 대상을 찾아 헤매고 타인을 절대 용서하려 하지 않는다. 작가는 이런 상태를 두고 정의에 취해버린 중독 상태, 이른바 정의 중독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은 누구나 이러한 상태에 빠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인간의 뇌 구조가 그렇답니다. 범법자나 배신자처럼 누가 봐도 비난받아 마땅할 대상을 찾아 벌하는데 쾌감을 느끼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토끼와 비교해 볼까요? 토끼의 대뇌는 정의 중독을 일으키기에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삶의 의미를 찾으며 고민할 일도 없고요. 물론 죽음의 의미도 알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은요, 대뇌가 지나치게 발달한 나머지 사고를 관장하는 대뇌 신피질이 크게 팽창했습니다. 대뇌 신피질이 인간의 번영과 생존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오래도록 살아남아 종을 번영시키는 대가로 인간은 삶의 의미를 생각해야 하는 골치 아픈 숙명까지 짊어지게 되었다. 지성이 있기 때문에 어리석음이 존재하며 어리석음이 없는 지성이란 존재할 수 없는 표리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게 진화한 인간의 뇌요. 그런데 알아두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뇌는 게으르고요. 편향돼 있습니다. 자신이 속한 집단에 몰입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속하지 않은 집단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낙인을 찍기 쉽습니다. 한국 사람은 원래 그래. 일본 사람은 대개 그래. 이렇게 단정 짓는 것이죠.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외집단 사람들을 이론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은 뇌가 들이는 수고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비용 대비 효과가 뛰어난 행위다. 뇌는 너무 똑똑해지지 않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무슨 이야기냐고요? 작가는 그 예로 여성과 출산의 관계를 들었습니다. 여성이 자신의 생명 유지를 최우선으로 여긴다면 아이를 낳는 행위는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거죠. 실제로 의료기술이 지금처럼 발달하지 못한 시대에는 아이를 낳다가 죽는 여성도 많았다고요. 자신의 생명 유지가 최우선이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인간은 멸종했을 겁니다. 탑다운 방식으로는 제어할 수 없는 애정과 성욕, 아이에 대한 애착 등이 강해지도록 만든 것이다. 기억력도 마찬가지인데요. 누구나 완벽하게 기억하고 쉽게 잊어버리지 않길 바랄 겁니다. 하지만 기억은 처음부터 불완전하도록 설계됐다고 강조합니다. 심지어 임의로 기억을 합성하거나 바꾸기도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옛 연인과의 기억과 현재 배우자와의 기억이 뒤섞이는 사태도 발생한다. 뇌는 나이가 들수록 보수화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수화는 정치 사상적인 보수의 의미는 아닙니다. 자신이 본래 가진 사상의 경향이 좀 더 둔화되고 그 밖의 의견은 자동적으로 기각되는 확증 편향이 작동해 사고가 더욱 경직됨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노화가 진행되면서 자신이 속한 집단의 논리밖에 수용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서일까요? 작가는 여기서 강한 지적 호기심을 갖습니다. 혹시 진보와 보수의 대립을 뇌가 유발하는 건 아닐까 하고요. 뇌는 누군가를 공격할수록 황홀해합니다. 인간은 본래 자신이 속한 집단 외의 것은 받아들이지 않고 공격하는 습성을 지녔다고 합니다. 이때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게 바로 도파민인데요. 정의 중독에 빠질 때 뇌에서는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도파민은 쾌락과 의욕 등을 관장하죠. 뇌를 흥분시키는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한마디로 기분을 좋은 상태로 만들어주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TV에서 부모가 자식을 학대했다는 끔찍한 뉴스를 접할 때가 있습니다. 속으로 미친 X. 저런 건 봐주면 안 되지. 자기도 당해봐야 돼. 저런 건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해. 라고 생각하며 신상을 털거나 SNS에 과격한 의견을 쓰는 행위. 그것이 바로 정의 중독이다. 인간은 누군가를 공격하면 할수록 기분이 좋아지고 점점 그 행위를 멈출 수 없게 된다. 뇌 역시 늙습니다. 뇌세포는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죽어갑니다. 특히 용서에 기반이 되는 전두전야도 예외는 아닌데요. 전두전야의 신경신생은 일어나지만 새로 만들어진 신경세포는 수초화되지 않거나 신경회로에 들어가지 못한 채 소멸되어 버린다. 물론 개인차는 존재합니다. 뇌도 어디까지나 몸의 일부인 만큼 그 부위를 자주 사용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기능 면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뇌는 신비스럽습니다. 그 어떤 생물의 종보다 복잡하게 설계되어 있고 우월합니다. 하지만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한편으로 정의 중독에 빠지기 쉽게 작동하는 겁니다. 그렇게 진화한 것이죠. 정의 중독에 빠진 사람들을 언뜻 보면요. 다들 자기만의 이론, 자기만의 정의를 갖고 있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이거요. 실제로는 자신이 표적이 될까 두려워서 다수파에 들어간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A를 개념이 없다며 비난하는 여론이 주류가 되면 다른 의견을 가졌더라도 입 밖으로 꺼내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이는 동조 압력과도 관련이 있는 현상이다. 사회 전체가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매우 위험하다. 다양성을 없애는 집단은 단기적으로 보면 생산성과 출생률을 높여 성공한 듯 보이지만 진화의 역사에서 보면 멸망의 길을 걸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강조합니다. 인간이란 종의 건전한 번영을 위해서는 다소 비용이 들더라도 어느 정도 다양성을 보장해야 한다고요. 그렇다면 정의 중독에 빠져 타인을 용서하지 못해 고민하는 분들이요. 그렇게 뇌가 늙어가는 속도를 늦추고 싶다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두전야는 분석적 사고와 객관적 사고를 담당하는 곳이다. 이곳이 제대로 기능하면 눈앞의 이해득실에 휘둘리지 않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득이 되는 선택을 할 수 있으며 사회 경제적 지위도 높아진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일상에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고를 하는 습관을 들이면요. 또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들어가 버리면요. 전두전야가 단련된다고 합니다. 퇴보를 늦출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그럼 전두전야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생활 속에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살펴볼까요? 익숙한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경험을 한다. 사소해 보이는 것도 괜찮습니다. 출퇴근할 때 평소와 다른 길로 가보고요. 단골 메뉴와 단골 가게를 바꿔보는 것도 좋습니다. 불안정하고 혹독한 환경 속에 들어간다. 일상생활에서 혹독한 환경을 만들기는 힘들겠죠. 뭐 굳이요. 그래서 절대 읽지 않는 책이나 관심 없는 책을 골라보라고 하네요. 왜 우린 책도 늘 읽는 분야만 읽는 경향이 있으니까요. 아, 그래서 책감 만족은요, 주제를 가리지 않습니다. 안이하게 범주를 설정하거나 낙인 찍지 않는다. 쉽게 범주화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말이야, 그거야. 그게 아니야, 그건 그게 맞아. 이렇게요.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낙인을 찍어 정보를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다면 집단 밖의 사람들에 대해 전두전야를 일절 가동시킬 필요가 없으므로 뇌가 쓸데없는 에너지 소모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까요, 안이하게 범주를 설정하면 편하겠죠. 하지만 그만큼 전두전야를 활성화시킬 소중한 기회를 포기하는 겁니다. 여유를 소중히 여겨라. 내 머리로 생각한다라는 말은요. 전두전야를 활성화시킨다라는 말과 같다고 보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영역에 그만큼 자원을 배분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 즉 뇌에 여유가 있는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쓸데없는 일에 뇌를 사용할 여유가 없을 때 자신에게 익숙한 현상 유지적 행동을 선택한다. 아무 생각 없이 매일 같은 선택을 반복하는 것이 편하고 합리적이긴 하나 변화가 적은 삶을 살다 보면 뇌는 퇴보하고 만다. 여러분의 뇌는 소중합니다. 그 소중한 뇌를 빨리 늙게 하고 싶진 않으시겠죠. 그렇다면 이 책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자신에게도 타인에게도 일관성을 요구하지 말아보세요. 정의 중독의 대상은 타인입니다. 누군가에게 자신의 정의를 주장하거나 강요하는 것은요,
결국 누군가를 구속하는 행위와 다를 바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한국과 일본, 동양과 서양, 종교 A와 종교 B, 진보와 보수, 남자와 여자, 이렇게 대립이 아니라 병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핵심은 바로 정답이 없음을 받아들이고요. 가능한 한 많은 사람과 공유하면서 서로 포용하는 겁니다. 왜냐고요? 모든 형태의 중독은 악이다. 그것이 술이든 몰핀이든 이상주의든. 칼 융.